듣기만 해도 늘어가는 면접 지식, 면접도사TV의 면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뽑는 합격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인사 담당자에게 평소 질문하고 싶었던 베스트 4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는 무엇을 보고 합격을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솔직히 사람별로 다 달라요. 근데 최근은 이게 많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요즘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지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냐? 500명의 인사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먼저 서류를 평가할 때 첫 번째, 직무 관련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전공의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 최종 학력. 네 번째, 직무 관련 인턴 경험, 직무 관련 공인 자격증.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직무 관련이란 키워드가 4가지나 나옵니다. 그 말은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가 됐다라는 거죠. 직무가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펙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이고요. 최근에 이 직무에 강점이 있는, 직무와 관련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회사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무 관련된 근무 경험, 그 다음 인성 예의, 업무 이해도, 기업 이해 관심, 직무 관련 공인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지만 1등과 2등, 3등, 4등, 5등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말은 직무 관련 근무 경험이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라는 키워드를 오늘 머릿속에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 경력직도 중요하죠. 최근에 중고 신입으로도 많이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린 나이에 빨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3년차 경력직으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 경력직도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서 평가할 때 직무 관련 근무 경험, 전공의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 경력 기간, 직무 관련 프로젝트. 그 다음에 최종 학력은 여기 하나. 자, 대세는 뭐다? 직무 관련 경험이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직무 관련 전문성, 업무에 대한 이해도. 오히려 경력직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경력직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바로 현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신입사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기간도 있고 또 회사에서 선배들이나 사수들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경력직은 이제 모른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자리예요. 다른 회사에 가면 내가 실적이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채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나왔죠. 직무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입사원 분들이 자, 이력서 쓸 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가? 바로 4가지. 첫 번째, 경력사항. 두 번째, 사회활동. 세 번째, 수상경력. 네 번째, 전공경험. 이 4가지가 바로 직무를 대변할 수 있는 활동이란 겁니다. 그래서 경력에서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했었던 현장 실습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턴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다 기입이 가능합니다. 사회활동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 활동에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써주셔야 돼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아리를 쓰시는데 동아리도 막 스포츠 동아리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축구 동아리든 농구 동아리든 스포츠 댄스 동아리든 스킨스쿠버 동아리든 스키 동아리든 회사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으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직무와 관련된 경험만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전공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내가 잘 쓰는 게 이번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지원했던 기업은 또다시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인사 담당자가 많이 받아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0개 중견기업 중에 320개는 이전에 필기 또는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다시 지원하는 경우 이를 파악한다. 우선 파악은 하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DB,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은 할 수 있으나 사실 다시 지원을 했다고 해서 이를 통해서 탈락 이력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쓴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재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중요해요. 기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만에 바로 다시 이 회사를 썼다. 그런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재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빠른 시기에 급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약간 비추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질문. 매도님, 저는 공백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 요즘 또 많죠.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여기 정확하게 기사에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백기 중에 직무 관련 준비나 자기계발 경험을 잘 설명하면 취업에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저는 그냥 쉬었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쉬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 뭐 세미나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다든지 그래서 경험을 쌓았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있었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고 사실 교육 관련돼서도 요즘 온라인 교육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동해서 내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온라인 교육을 조금 들으시는 걸 저는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공백기중 직무 관련 준비, 자기계발 경험을 꼭 잘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또 AI 면접 관련된 질문 또 많이 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 멘토님 어떻게 회사에서 사용하나요? 자, 여기 보면 우선 전체 기업 752개 기업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 중에 AI 면접을 실제로 보는 데는 52개밖에 안 됩니다.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우리 첫 번째 매출액 500대 기업, 대기업들이죠. 252개 중에서 AI 면접을 보는 데는 40개, 그래도 16% 정도가 AI 면접을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AI 면접은 이걸 봤을 땐 대기업 위주로 보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회사 있잖아요. 롯데. 이런 데를 좋아하죠. 중견기업은 그럼 어떨까요? 상황이 전체 500개 기업을 조사했을 때 AI 면접을 실제로 보는 데는 1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대. 아직 중견기업은 도입을 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비용이 꽤 비싸요. 1인당 검사 비용도 비싸고 그거에 대한 결과 레포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AI 채용을 도입했을 때 그 기대 효과가 생각외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면접은 너무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또한 AI 면접을 봤다고 쳐요. 그러면 참고는 하지만 우리는 결과와는 무관하다. 2.8%. 계량화하여 점수에 반영한다. 3%. 당락을 좌우한다. 0.8%. AI 면접 결과 반영하고 있다. 전체 합쳐서 4.1%. 그러니까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냥 AI 면접은 참고치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대기업의 경우에 이 AI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13%, 부정적인 게 22%로 더 크고요. 중견기업은 긍정적 평가는 8.8%, 부정적은 34%. 그래서 이런 부정적 평가가 훨씬 더 높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 면접 활용 계획을 질문해 본 결과 83%가 우리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MBTI가 채용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I예요. 저는 E예요. I니까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니 떨어뜨리고, E니까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라 뽑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752개 기업 중에 3.1%, 전 이것도 놀랐어요. 3.1% 이거 본다는 회사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본 적도 없고, 사실 이 MBTI라는 게 뭐 본인의 성향을 잘 맞출 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이미지 상상한 사람으로 체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대다수의 기업은 MBTI를 그렇게 볼 게 없어서 MBTI를 보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MBTI 유형은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은 전체 2%밖에 안 되니까 무시하셔도 된다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를 내가 I가 나오든 E가 나오든 그냥 여러분 친구들과 재미삼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채용에까지 끌고 가실 이유는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한 인사 담당자에게 주로 요즘에 많이 하는 질문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하시는 거 이메일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서 영상을 또 자꾸자꾸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헷갈리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테니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방송이 계속 제작되길 바라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힘나게 하고요. 더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 면접도사에게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저도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